서부지법에 청구하면 또 문제 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자체가 좀 네.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남부지법이든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관할인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정말로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 당연한 상식과 같은 부분들을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체포적 부심을 중앙에 신청을 했다가 이제 그것이 기각이 되니까 사실 굉장히 뭐랄까 공황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종교적 신념 같았거든요. 서부지법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앙지법만이 권위를 가진 제대로 된 곳이다라는 걸 한참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조차도 이걸 기각을 하니까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 청구를 이제 서부지법에 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률가로서의 저의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법원이 중앙지법이든 제주지방법원이든 남부지방법원이든 그 관할에 따져가지고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첫 본질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 자체 내란을 저지르고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우두머리보다 낮은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에서 구속 기소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만 이제 수사 이 자체를 수사 대상도 아니고 전혀 불법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라는 것이 정말 어딘가에 밀항해서 숨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의 형사법적 집행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 도주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인데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에 따른다면요. 관저는 신성 불가침의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경찰청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은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임의로 수사인 재판인이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주장 그대로 하면은요. 이게 도주입니다. 왜냐? 수사 권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인신 구속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를 지난 몇 주 동안에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부분입니다. 증거인멸의 부분 또한 지금 김용현 측 주장과 또 대통령 측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낸 주장들이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지시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시가 내려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적 쟁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 그리고 그와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소명 부분은 이미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기소로서 거의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면은 나머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도 어떤 주장들, 어떤 주장을 할 것지는 예상이 되지만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준희 기자가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전했잖아요. 그 기자들에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지금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를 해서 미리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공범위들에 대한 구속 기소를 통해서 상당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다투긴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마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직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어디를 도망가겠느냐,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도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주라는 게 어디 밀항을 하거나 외국으로 가는 것만이 도주가 아니라요. 도주의 핵심은 수사권 그리고 재판 진행 그리고 재판 이후의 처벌 이 형사법적인 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피의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되겠지만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국가 권력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어디죠? 해외로 도피하면 해외 도피고요. 어딘가로 떠나서 그거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2, 3주 동안 계속 거듭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대통령 관저는 어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더라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거는 석방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석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수사 과정과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들에서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그 도주는 이미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있어가지고 정황한 것들이 충분히 보여졌기 때문에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인멸은 말할 것도 없고요.